자기소개서의 사례, 그리고 기본 항목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의 비교와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2편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인 항목들은 아마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런 항목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였어? 아, 이런 항목은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업들이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자기소개 항목을 작성시키기 위해서 항목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죠.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이슈를 다루는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현재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습니다. 즉 이제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기업 맞춤, 우리 산업 맞춤,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준비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조금 더 몇 개 항목을 놓고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보이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해시태그. 자, 성격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성장 과정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5가지를 나열을 해야 되네요. 이 5가지를 나열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즉 이 5가지의 해시태그가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될 수 있겠죠. 이와 연관된 거를 좀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회사에 신뢰, 믿음, 존중, 창의, 열정, 이 5가지의 인재상이 있는데 이 인재상 중에 본인과 지원자와 가장 맞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고 그 인재상이 왜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성하는 부분 또한 한 가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뭐냐? 이 해시태그에서도 그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영 이념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직무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직업관, 직장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5가지, 6가지의 인재상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그 인재상의 내용 중에서 나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나와 가장 맞는 부분, 그런 걸 찾으셔서 그거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직업관, 직장관, 이런 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왜 우리 회사가 거기 기준에 적합한가? 이게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직장을 선택하는 직장관에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직업관과 직장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많은 교육을 다니면서 직업관, 직장관을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직업,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직장,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관, 직장관,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 이 직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 뭔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서 사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업?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도 있을 것이고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의 형태와 컨설팅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직장관입니다. 이 직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던 직장들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TF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즐거움이 생겨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걸 가지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물론 도전하다 보면 실패의 경험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만큼은 성과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실패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실패를 딛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과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했겠죠. 지금과 같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된다면 그런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 봐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나왔네요. 단점 중에서 극복하지 못한 단점을 두 가지 얘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지. 와, 단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극복하지 못한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더 당황스럽네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 노력을 위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엔요, 지금 극복하지 못한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들이 실제로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인가.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한 항목을 묻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단점 같은 경우에도 극복하지 못한 단점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과 일과 연관성을 물어볼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일을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항목들이요. 세세하고 그다음에 좀 기업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항목에 대한 분석들도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맛배기로 먼저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성장과정이라는 거 한번 다뤄봤는데 빨간색 표시로 된 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신뢰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저의 성장 과정입니다. 아버지께서 교사셨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출했던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밥도 먹여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결국엔 학생이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바뀔 수 있었다. 자, 그리고요. 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닮은 교육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아버지를 취업시켜야죠. 내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교사로 일하시면서 학생들 이렇게 하신 베테랑이세요. 그 모습을 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처럼 제가 그걸 보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이게 맛배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드릴 텐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작성해 보시고 이런 모습 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연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맛배기로 일단 성장 과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실 때
그때 어떤 얘기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 게 많았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고 또 스스로 뭔가 하다 보니까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다. 예.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립심을 키워서 자립심을 키우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던 활동 또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던 활동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외에 항목을 또 볼까요? 항목들이 여러 가지만 있지만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좀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일이 잘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아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 조직, 어떤 조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완성했던 경험.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첫 번째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일단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결국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책임감이 있으신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80% 이상의 지원자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책임감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으신 분들 중에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 뭐냐면 책임감은 책임감이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중요하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볼까요? 3년 이내에 공동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헌신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돼.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런데 굳이 내가 이 부분까지도 하면서 뭔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냈던 경험. 요즘에는 팀워크에 대해서 협업과 헌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고 있으니까 협업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여기서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를 왜 본인이 감수를 했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풀려야 돼요. 그냥 내가 조직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물론 조직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포기하여야만 했던 그런 이유, 그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희 조는 늘 놀기 좋아하는 조였고 어색했고 리더가 되면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에요. 많은 리더분들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원들하고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나오죠. 조원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런 성향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였냐면 여기 볼게요. 저희 조에 자전 모임을 갖고 밥을 많이 먹고 서로의 장단점을 들어보고 분명 이 얘기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께서는 몇 분은 아마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서류로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장이 되면 서로의 의견이 틀려서 그 사람들과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너무 식상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장단점 나왔잖아요. 보시면 지금 장단점이 나왔는데 그 장단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부분을 도입했는가. 예를 들면 서로 장점을 적어서 붙여주는 게임을 해봤다든지 뭔가 본인이 노력했던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냥 여기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걸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물음표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대당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대당일에 뭔가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지만 조장이 이었다 보니까 남은 부품들도 모아서 짧은 기간 동안 결합을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문제적인 측면도 나왔어요. 그런데 앞쪽에 상황 설명이 굉장히 많았던 자소서의 항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와 있던 어떤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 자, 문제 생겼을 때 이거를 조원들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서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른 서류를 한번 봐볼까요? 영화관, 영화관에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영화관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자, 옆에서 일하는 창구에서 갑자기 아르바이트생한테 와서 화를 낸다. 여기서도 좀 체크할 부분이 알바라는 말은 서류상에서도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로 좀 명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제 스크린이 꺼졌다고 화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같은 아르바이트생 신분인데 내가 나서서 마무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많은 아르바이트생 중에 본인이 나섰을까? 그리고 왜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나오지 않았을까? 보면 사무실이 있는 직원 관리자한테 알리고 바로 상영관에 뛰어가서 본인이 죄송하다 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본인이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내가 소속감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 순발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내가 가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영화관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섰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명확한 이유가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황 대처는 정말 잘했습니다. 왜? 갑자기 꽂혔으면 고객들이 분명히 당황했을 텐데 본인 당황하지 않고 탁 나가서 그걸 얘기했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러자 주변에 아르바이트생들 컴플레인을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주변에 분명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나섰는가? 그 부분만 좀 강조가 된다면 조금 더 이 경험치가 자세하게 비춰지는 자소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려운 자소서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했던 경험에 대해서 1번, 2번 서류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 자소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SK 쪽 라인에서 많이 쓰는 자소서의 항목인데요. 자, 1번, 2번 중에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뭐 간략하게 어떤 경험이 있는지 두 가지를 쓰는 거니까 뭐 나머지 하나는 면접 질문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목표, 그다음에 수립했던 과정,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달성할 수 있었던 가능성, 그다음 부딪힌 장애물, 뭐 등등등등 뭐 노력과 결과,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듣자마자 복잡해지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게 듣자마자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쭉쭉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표처럼
목표를 위에다 쓰고 그다음 수립 과정, 그다음에 달성 가능성 나와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런 순서들을 세로로 만들어 봤더니 지금 같은 표가 나왔는데요. 이 표에 맞게 그때 거기 들어갈 키워드를 하나씩 먼저 써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주면 SK에서 원하는 이 자소서에서 원하는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이 부분을 왜 넣어놨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대로 살펴볼 거니까 이 부분대로 써달라. 이거에 대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이렇게 표로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를 쫙 세로로 쓰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다 문장을 정리하면 원하는 순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로로 저렇게 뭔가 세부적으로 묻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많은 항목들 중에서 구분해서 세분화시켜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에 보여드린 표 기억하시고 나중에 가로로 나오면 세로로 만들어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방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기아가 성취했던 일 중에 자랑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성취했던 것, 5년 이내 성취했던 것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대한 성공 이런 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시, 그 대학 입시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일단 직무와 연관성에 있는 어떤 성취의 목표를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점이 인사 담당자 눈에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세부적으로 써 있는 내용들 봤잖아요. 그것처럼 세부적으로 써 있는 항목을 봤죠. 그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유와 상황과 역할, 결과, 결론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원하는 순서대로 또 제가 봤던 저 순서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순서대로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긴 내용이라 제가 화면에서 바로 그 긴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뒤로도 그 긴 자소서의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와, 자소서를요 쓸 때 다 묶어서 단락 구분 안 되고 써버리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 가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독성을 생각 안 하시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을 좀 구분해 주시는 거. 물론 회사의 홈페이지에 넣을 때 단락을 구분해도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엔터 하나만 쳐도 구분이 되니까 그것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너무 과정이 많지 사례 내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성취에 대한 노력 이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꿨을 때 이렇게 짧게 바꿔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글자 수를 놓고 봐도 앞에 글자는 굉장히 글자 수가 많았는데 뒤에는 글자 수를 좀 줄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한 번의 수정이 아니라 세 번의 수정을 거쳐서 만든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또는 학교에 가시면 이런 컨설팅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 번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가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고요. 컨설팅 받으실 때, 클리닉 같은 거 받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글을 자세하게 쓰고 가져가서 거기서 뺄 거를 빼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왜?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요.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때 뭐 하셨어요? 이걸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세하게 내용을 써가지고 오면 이 부분은 이거 좀 줄이면 되고 이거 이렇게 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함축적인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했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 위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더니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아까는 글자가 굉장히 작았는데 작아도 그만큼 꽉 찼는데 지금 글자 수를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요약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쓸 때는 글을 읽고 줄거리를 쓰듯이 자세하게 쓰고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뀌는 걸 보여드릴까요?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뭔가 이 홍보에 대한 나열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한번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콜드콜. 콜드콜이라는 건 우리 차가운 전화입니다. 즉 우리가 텔레마케팅을 할 때 전혀 모르는 대상으로 전화해서 전화하고 통화를 할 때 차가우게 전화를 받아주시니까 콜드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콜드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위에 제목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래에서 내가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어필했던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용이 갑자기 또 많아지기 시작했네요. PR론도 듣고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기업을 잘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 공부했다. 여러분들이 배웠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좋아요. 근데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왜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도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단락은 일단 2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 상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품이 있었다면 그 상품을 넣어줬을 때 좀 더 자세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을 아예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단락도 좀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활동했던 어떤 역할 부분, 마지막 결과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거. 즉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같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서류를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게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한 8명 정도 몰려 있으실 때,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으시면 8명이서 한 번씩 쫙 돌아서 보면 한 7번을 보는 거겠죠. 그걸 한 번 연속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는, 이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5분 이내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기본 항목도 있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죠. 하지만 항목을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그 항목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작성하셔서 올해 또는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